네. 두 번째, 다섯 번째 계산 가보도록 합시다. 보통 많은 책들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면서 유형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그 사이에 이 계산이라고 하는 단원을 조금 개념을 집어넣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유형별로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꼴의 극한을 만나게 되면 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되게 난감하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터 좀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자. 무한대라고 하는 상태랑 무한대라고 하는 상태를 더하게 되면 이 결과가 얼마이겠니? 라고 물었을 때 아주 큰 상태와 아주 큰 상태를 더했으니까 직관적으로 이 결과는 얼마이겠다? 무한대가 되겠다는 것이 예상이 가능하지. 그럼 만약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아주 큰 값에서 아주 큰 값, 그러니까 아주 큰 상태에서 아주 큰 상태를 빼겠다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기 시작할 거야. 따라서 현재 이 값은 바로 위에서 물어봤던 결과와 다르게 직관적으로 얼마요? 라고 대답하기 조금 애매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또 아까 좀 위에 있는 식과 다르게 또 직관적으로 겁내 큰 상태와 겁내 큰 상태 더 곱했으니까 겁내 큰 상태 되겠네 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는 두 번째 값과 비슷하게 또 직관적으로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자, 그럼 두 번째 이것도 한번 봐보자. 어떤 상수 C가 있는데 그 상수 C랑 겁내 큰 값이랑 더했어. 겁내 큰 상태에다 C를 더했다. 그럼 뭐가 될까? 라고 하시면 직관적으로 겁내 큰 상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 이번엔 C랑 겁내 큰 값을 뺐어. 얘 얼마겠니? 라고 하시면 얘도 뭐야 여기서 이거 빼버리게 되면 계속 작아지는 상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말하는 게 별로 낯설지가 않지. 계속 C랑 무한대라고 하는 값이랑 곱해봤어. 그랬더니 살짝 고민되는 게 C가 양수면 양수랑 무한대랑 곱했으니까 무한대 될 것이다. C가 음수면 음수랑 무한대랑 곱했으니까 음의 무한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C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0이랑 무한대랑 곱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또 이것도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오케이? 네 번째, C랑 무한대를 나눠봤어. 그럼 분모에 겁내 큰 상태의 값이 있는 것이고 분자에 작은 값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작은 값을 겁내 큰 상태로 계속 나눠갈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0에 가까워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하셨어? 세 번째, 다 왔어 이제. 내가 1번에서는 무한대하고 무한대 사이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써봤고 2번에서는 상수를 앞에 두고 무한대를 뒤에 두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써봤잖아. 이번에는 바꿔보자고. 무한대가 앞에 오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C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무한대지 않겠냐? 무한대랑 상수 C를 빼면 어떻게 되겠지? 라고 물어보시면 얘도 직관적으로 무한대 아니냐? 무한대랑 상수 C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지?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2번에서 봤었던 세 번째 상태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 음수면 음의 무한대, 0이면 그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무한대라고 하는 값을 상수로 나눠보시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양수면 양의 무한대를 양수로 나눠도 무한대 계속 커져가는 상태니까 음수면 음의 무한대 내가 0이면 0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여기서 한번 봐볼래?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 중에 안 써있구나. 여기는 이 값을 한번 좀 따져볼 건데 이걸 부정형이라고 생각할 때가 덜어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두 가지부터 생각해보면 만약에 C가 양수면 그러면 만약에 1분의 양의 무한대 뭐 이런 값은 양의 무한대가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음수면 마이너스 1분의 음의 무한대 그러면 이거 음의 무한대로 가겠다고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세 번째 뭐냐면 0분의 무한대거든. C가 0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뭐 이런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정확하게 분모가 0인 숫자는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0분의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는 없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얘기는 다 뭐냐면 꼴이야, 꼴. 이렇게 생긴 꼬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수열로 나열했을 때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게 된단 말이야. 앞에 있는 값을 무한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1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1. 오케이? 그리고 분모의 값은 C인데 걔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은 1분의 1, 이건 1이지. 근데 분자는 그냥 냅두고 분모의 값이 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오케이? 그럼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거는 분자는 1로 냅두고 분모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진행되어 갔을 때 어떻게 되겠니라고 하시면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겁내 커지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우리가 분모에 위치하게 된 이 C라는 값이 0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정확하게 0이 되었다가 아니라 0에 다가가는 상태란 말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따라서 분모가 점점점 0에 다가가는 상태라는 뜻은 분모가 점점점 작아져 간다는 얘기고, 분모가 작아져 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값이 무한대로 발산해 버린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근데 아무튼 어쨌든 얘는 양의 무한대가 되든 아니면 음의 무한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놈들이야. 여기까지 아시겠니? 오케이? 내가 이걸 왜 처음에 쭉 구분해 보기 시작하냐면 이것들을 쭉 구분해 보기 시작했더니, 쭉 나열해 보기 시작했더니 걱정이 되는 놈들이 몇 가지가 탄생하는 거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요거지. 요거. 얘 결과가 뭐야? 또 뭐가 걱정되냐면 얘가 또 걱정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또 뭐가 걱정되냐면 얘가 걱정되기 시작한다고. 근데 얘는 다 걱정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C라고 하는 값이 0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0 곱하기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놈은 얘랑 똑같은 값이니까 굳이 내가 따로 정리하진 않을게. 그리고 마지막 이놈은 얘네들과는 다르게 결과의 값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주황색 박스 처리한 세 가지 꼴들을 우리가 모아서, 여기는 이 세 가지를 모아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얘네들을 부정형이라 부르기 시작해. 너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계산에서 등장하는 부정형 세 가지 꼴이 대표적인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혹은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테크닉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알차게 사용해 먹는 게 뭐냐면 결과들을 쭉 보시니까 얘 무한대로 발산, 얘 무한대로 발산, 얘 무한대로 발산, 얘 음의 무한대로 발산, 뭐 얘도 마지막에 뭐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뭐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발산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0에 수렴하고 있냐면 얘가 지금 0에 수렴하고 계시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극한값의 결과가 어떨 것이냐는 걸 예상할 때 기준이 되는 식이 얘야. 내가 분모를 양의 무한대로 커져가는 상태로 바꿔버렸을 때 그 결과는 얼마일 것이다? 분자에는 특정 숫자가 있고 분모는 계속 커져간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극한값의 수렴값들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찾아내려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우리 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를 왜 정리하냐면 되게 간단해.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인데, 선생님 왜 여기서 순차적으로 얘네부터 하지 않고 얘부터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는 이 모습들이 대부분 다 식의 정리를 통해서 이 꼴로 바뀌어.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만 겁나게 잘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얘부터 정리해놓고 가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자. 첫 번째,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 중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 중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 중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라는 상황부터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극한값의 일반항의 모습이 분모에 있는 차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이런 개념도 좀 봐봐. 극한 입장에서 주목하라라고 말하는 문자가 누구냐면 n을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랬더니 분모의 차수는 n 제곱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돼 있고,
분자는 뭐 2n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 즉 일반항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일반항의 모습 봤더니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n이었을 때 n의 차수가 2차고 n의 차수가 1차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수렴할까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열에서 극한값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수를 나열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수를 나열해 봤다? 얘를 처음에 나열해 봤더니 1 집어넣으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1 2를 집어넣어 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잘 나열해도 안 보여.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유일하게 0에 수렴한다 말할 수 있었던 요 놈을 이용하기 시작한다고.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분모를 무한대로 보내라 라는 얘기거든. 현재 이상식 선생님 이거 분모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근데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분자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특정 숫자여야 돼. 이렇게.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자는 특정 숫자가 되고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n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오케이? n 제곱으로 나눴던 얘는 뭐가 되라고 하시면 얘는 1이 될 거고 옆에 있는 플러스 1은 뭐가 되라고 하시면 n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분자는 뭐가 되라고 하시면 n 하나 없어지고 n분의 2 되겠지.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동그라미 일반항과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네모 박스의 일반항은 똑같은 식인 거잖아 사실.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한번 수를 나열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은 뭐야 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그리고 1분의 2 이렇게 된다고. 두 번째 항은 뭐야 라고 하시면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그리고 2분의 2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럼 얘가 계속 나열되어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 라고 물어보시면 자 여기 있는 1은 여기 있는 요 1은 그냥 그대로 1이겠지. 근데 여기 있는 이 값은 n이 점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무한대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무한대가 될 것이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것이 예상되지. 분자도 무한대분의 2가 될 테니까 얼마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숫자는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 1분의 0이니까 결국에 얘의 수렴값은 0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시고 이렇게 다는 과정을 생략하시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게 되면 나는 직관적으로 이게 0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 먹겠다 이런 결과야. 이해하셨니? 당연히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뭡니까? 라고 하시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차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따져보시겠지. 자 그럼 또 보자고. 내가 지금 이런 극한 하나 풀고 싶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자 3n 제곱 플러스 n분의 4n 제곱이라고 하는 극한식이 있었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극한을 풀고 싶어라고 하면 가장 베이직한 행동은 당연하게도 n자리 1부터 집어넣어서 순차적으로 나열해 보는 건데 나열해 봤을 때 내가 얘가 어떻게 될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무슨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분자가 상수이고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면 0으로 수렴한다 성질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러한 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겠다? n제곱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걸 이해하시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도 n제곱 분자도 n제곱 나눠줬더니 3n제곱은 3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n은 n분의 1이 될 거야. 분자는 4n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즉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동그라미 일반항과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네모박스 일반항은 똑같은 거라고. 그럼 나는 얘를 나열해 보는 거 대신에 얘를 나열해 봐도 괜찮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얘는 나열해 봤더니 직관적으로 결과가 예상이 되기 시작한다고. 왜요? 라고 하시면 첫 번째 항 뭐야 라고 하시면 3 그리고 n자리 1 집어넣었으니까 1분의 1 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뭐야 라고 하시면 3 더하기 2분의 1 분의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해 가기 시작했더니 3하고 4는 건드리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만 점점 분모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얘가 뭘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수렴값은 3 더하기 0분의 4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더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냐? 마찬가지 목적이 이래. 나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나면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분모 분자 차수와 같을 때에는 분모 분자 앞에 있는 최고차 앞에 개수에 비해 수렴하구나 라는 결과를 얻으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 비에 수렴합니다 라고 써먹겠다는 뜻인 거야. 이해하셨어? 마지막 남아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분자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 아닌가? 우리 1번이 뭐였지? 그거 맞냐? 이번엔 분자 보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n이래. 자, 분모는 3n 플러스 2 있다는 건데 분자가 4n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단 말이야. 역시 사용하는 공통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 그지? 근데 가끔 책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썼던 그 아이디어가 따로 적용된 것이 있는데 둘 다 선생님 보여드릴게. 봐봐. 내가 얘를 만약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게 되면 1차식으로 나누는 얘기지. n에 관한 1차식.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으로 나눴더니 여기는 3 될 것이고 플러스 n분의 2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4n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면 우리가 아까 썼던 아이디어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도 돼. n제곱으로 나누셔도 상관없다고. n제곱으로 나누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n제곱으로 나눴더니 앞에 있는 3n은 n분의 3이 될 것이고 뒤에 있는 2는 n제곱분의 2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분자는 4가 되는 거야. 이 정도 차이의 설명이야 그냥. 되냐? 아무튼 이건 분명하지. 얘의 극한값이나 얘의 극한값이나 얘의 극한값은 다 같을 거야. 그지? 그게 뭐냐라는 걸 이제 찾아보려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얘를 한번 나열해 볼게. 얘를 n자리 1부터 집어서 나열해 봤더니 첫 번째 숫자가 뭐야 라고 하시면 3 더하기 1분의 2 그리고 분자는 4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숫자는 뭐야 라고 하시면 3 더하기 2분의 2 그 다음에 4 곱하기 2 이렇게 되시겠네. 세 번째 숫자는 뭐야 라고 하시면은 3 더하기 3분의 2 그리고 4 곱하기 3 이렇게 되시겠네.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이렇게 계속 갔을 때 얘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생각. 앞에 있는 분모의 앞에 있는 놈은 3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 자리 숫자는 1분의 2, 2분의 2,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분모는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얼마로 수렴하겠어? 0으로. 됐어? 분자는 어떻게 되는지 봐볼래?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점점 커져가고 있네.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결과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이 결과는 3분의 무한대. 무한대를 3으로 나눠도 무한대라고. 됐어? 근데 재밌는 게 두 번째 결과도 한번 보자고. 그럼 우리 이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다. 얘의 결과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겠다라는 것까지는 당연한 얘기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꼴이 뭐냐면 n자리 1을 집어넣었더니 자 여기다 n자리 1 집어넣으니까 1분의 3 이거 너무 좁다. 1분의 3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이게 분모네. 그리고 분자는 4지. 맞아? 그 다음 숫자 어떻게 되겠니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 숫자는 2 집어넣으니까 2분의 3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분의 4. n자리에 3 집어넣었더니 3분의 3 더하기 3의 제곱분의 2분의 4.
이런 식으로 수가 쭉 나열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니라고 생각해 보시면, 야 지연아, 분자는 얼마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렇지, 4로. 근데 분모는 어떻게 되는지 봐보시면 1분의 3, 2분의 3, 3분의 3. 그럼 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만 놓고 보면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으니까 얼마에 수렴하겠어? 0. 그 옆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도 보시면 1의 제곱분의 2, 2의 제곱분의 2, 3의 제곱분의 2. 즉 분자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는 계속 커져가고 있으니까 얼마 되겠어? 0. 그리고 요거 조심해. 0 더하기 0분의 4니까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현재 얘는 분모가 0이다가 아니야. 분모가 0이다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분모가 점점 0에 다가간다는 거야. 그럼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냐면 분자가 어떤 특정 숫자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뜻은, 선생님이 아까 잠깐 짧게 얘기했듯이 1분의 4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분의 1분의 4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분의 1분의 4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 나열되면 얘는 4고 얘는 8이고 얘는 12잖아. 그럼 얘는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커져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해하셨어? 따라서 얘가 얼마예요? 물으시면 얘는 무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셨어? 아무튼 어쨌든 저쨌든 나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하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매번 하겠다가 아니라 직관적 결과를 내겠다. 뭘?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혹은 지금 보지 않았지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짓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우리가 정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뜻이야. 극한이라고 하는 식은, 리미트라고 하는 식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부터 보겠지. 이 리미트라고 하는 놈은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주목하는 문자가 누군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 문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n의 값을 보내는 값이 항상 양의 무한대로 발산만 보내고 있어. 함수의 극한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뿐만 아니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보낼 때도 있을 것이고 특정값 a로 보낼 때도 있다. 그런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걸 좀 염두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에 있는 값을 나열해 봤더니 그 값이 얼마냐는 걸 따져보는 첫 번째 상황에서 내가 n을 슬며시 넣어 보니까 주목하는 문자에 무한대를 넣어 봤더니 걔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꼴을 봤을 때, 오케이? 나는 이 값의 계산 결과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뭐에 대한 기준입니까? 그러시면 분모 분자의 차수에 대한 얘기라고. 분모 분자의 차수만 보면 난 빠르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0의 수렴할 것이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고 하면은 걔가 양의 개수를 갖고 있었으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개수를 갖고 있었으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 만약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았다면은 분모 분자의 개수에 비해 수렴하겠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결론 짓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지 않았었던 다른 부정형 꼴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도 좀 마무리 절로 하는데, 그 외적인 아까 전에 봤었던 것 중에서 뭐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라든가 혹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는 아이디어 되게 간단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거밖에 없어. 루트가 보이면 유리화하고, 오케이? 만약에 분수가 보이면 통분하고, 만약에 루트도 안 보이고 분수도 안 보여 라고 했을 때는 최고창으로 묶어내.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식을 변형하는 거야. 식을 변형하고 난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너무나 단순화시키지 마. 어떤 단순화에서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애들이 대부분이 유리화를 하던 아니면 묶어내던 통분을 하시던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 문제 유형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돼.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되면 우리가 방금 전에 6번에서 정리했었던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을 보면서 접근하면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오케이? 이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시면 그냥 그 자체에 주목하는 문자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본 상태에서 얘가 무슨 꼴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 되게 당할 때가 많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3n 곱하기 1 마이너스 뭐 n제곱 이렇게 있다 치자. 아니야. 그래 이렇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있다 치자. 말도 안 되지 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애들이 되게 당황하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한번 풀어봐. 그냥 사실 막 만든 문제니까 전개해보니까 얼마? 3n 그지? 그리고 n도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3 이지? 이거 n자리 무한대로 보내보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무한대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얼마? 무한대겠지.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얘는 지금 부정형 꼴이 아니란 말이야. 극한 자체가. 근데 이 문제를 부정형 꼴이 아닌 이 문제를 갑자기 툭 물어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당황하냐면 선생님 분자의 차수가 1차고 분모의 차수가 1차니까 최고차 앞에 개수에 비해 수렴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거의 답을 3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극한은 그냥 내가 풀었던 문제 꼴에 비추어서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맨 처음 시작이 얘가 부정형인가 아닌가부터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즉 주목하는 문자가 무엇입니까부터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걔를 슬며시 갖다 대입해 보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면 얘는 부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근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난 다음에 습관상 문제를 풀어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를 하기 시작한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두 가지 주목하는 문자를 찾아보기, 두 번째 걔네들을 주목하는 문자를 찾아갔을 때 무슨 꼴인지가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 그 꼴에 따라서 빠르게 결론 짓기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야. 아시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이 대소관계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시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AN이라고 하는 수열과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각각 수렴하는 수열일 때야. 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AN이라고 하는 수열과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대소를 비교해 봤더니 BN이라는 수열이 더 크대. 그리고 선생님이 첫 번째 좀 당부 좀 할게.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이 뜻의 의미도 모르면서 반복적으로 쓰는 건 별 의미 없어.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두 수열의 대소 비교가 무슨 상황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수열과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직접 나열해 봤더니 내가 AN도 BN도 각각 나열해 보니까 AN의 첫 번째 수는 1이고 그 다음 숫자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 숫자는 4분의 1이고 세 번째 숫자는 8분의 1 이렇게 나가고 있는 수열이었어. 그럼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얘가 지금 수렴하고 있는 수열이야. 이해하셨어? BN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번째 숫자는 2이고 그 다음 숫자는 1이고 그 다음 숫자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 숫자는 4분의 1이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수열이야. BN이라고 하는 수열도 역시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수렴하고 있는 수열의 상태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즉 두 수열이 다 수렴하고 있어야만 대소관계를 쓸 수 있어. 됐니? 두 번째 대소를 비교해 달라는 뜻은 BN에 있는 모든 숫자가 AN에 있는 모든 숫자보다 항상 크다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보시다시피 bn에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 이게 b3지. 얘는 a1보다 작아. 즉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비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am보다 bn이 큽니다라는 뜻은 n자리에 동일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비교했더니야. n자리에 1을 넣어서 비교했더니 b1이 더 크더라. n자리에 2를 넣어서 비교했더니 b2가 더 크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어? 그래서 각 자리에 있는 수열끼리 비교해 봤더니 항상 아래쪽에 있는 수열이 더 크더라 라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이러한 상황일 때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저렇게 생긴 수열의 대소를 비교한 부등식에서 양변에 극한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현재 양변에 극한을 취하는 행위를 수를 나열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규칙성으로 계속 나열한다 하더라도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있는 극한 값을 찾아보자 이 얘기지. 부등호의 대소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이게 첫 번째야. 부등호의 대소 방향은 뒤집히지 않으며 없었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해보면 여기는 이 값의 수렴값은 0일 것이고 여기는 이 값의 수렴값도 0일 테니까 같아져 버리잖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우리가 부등식을 만났을 때, 수열 입장에서 부등식을 만났을 때 양변에 극한을 취한다 하더라도 오케이? 당연히 걔네들 대소는 바뀌지 않으며 없었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인지하시고 두 번째, 극한 값들을 비교했더니 이러한 대소 관계를 갖고 있다 해서 수열도 등호가 있을 거란 착각에선 벗어나야 돼. 아시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역의 행위를 할 때 가끔 애들 여기가 부등호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부등호도 있고 등호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올 때는 대소 관계가 정확하게 비교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 지우자. 자, 이번에는 내가 수열 하나를 더 등장시켜서 수렴하는 수열 AN, 수렴하는 수열 BN, 수렴하는 수열 CN까지 갖다 놓고 얘기할게. 자, 이 상황에서 AN이라고 하는 수열과 BN이라고 하는 수열과 C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걔네들의 대소 관계가 AN보단 BN이 크고 BN보단 CN이 크다는 상태야. 그러면 현재 얘는 두 개의 부등식이 연속해서 등장하는 거니까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연속적으로 두 번 쓰면 그만인 거지. 그 말의 뜻은 현재 이 부등식의 좌변과 우변에 극한을 취한다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며 없었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리미트 극한을 취한다 하더라도 없었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온 게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지. 근데 그렇게 취하고 나서 봤더니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이 알파고 C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 역시 알파에 수렴하였다면 가운데 찡겨있는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자연스럽게 알파에 수렴하게 된다는 결론이야. 이걸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어떻게 덜어 출제될 때가 있냐면 특징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한 특징이 문제 특징이 부등식을 써서 식을 표현한다는 거야. 우린 지금까지 수열의 일반항 AN, BN, CN의 일반항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말해주고 극한을 찾았었는데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등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부등식을 갖고 있는 식을 하나 던져줘. 뭐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식이야. 뭐 AN이란 걸 주고 얘가 얼마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얘는 n제곱 뭐 플러스 1보다는 크고 얘는 뭐 n제곱 뭐 플러스 9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식을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보면서 아 내가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이고 내가 현재 이러한 상태의 양변에 리미트를 취한다 하더라도 부등호의 대소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며
오케이? 그리고 없었던 등호가 생길 수도 있더라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될 거야. 근데 현재 이 상태 같은 경우는 발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문제를 시작했다면 너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4n 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을 찾아달라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난 자연스럽게 an의 범위를 알고 있는데 걔의 극한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4n 제곱으로 나눈 값의 극한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양변을 4n 제곱으로 나누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없었던 리미트를 취해도 상관없을 것이며 등호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바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잖아. 그럼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얘가 어디에 수렴하니라고 물으시면 분모 분자 최고차항이 2차 식으로 같은 식이니까 개수에 비해 수렴하겠다. 얼마? 4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에 수렴하겠다? 4분의 1. 그럼 그 사이에 찡겨있는 얘는 어디에 수렴하겠다? 4분의 1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는 내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하여서 샌드위치 정리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생각도 같이 갖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등비수열 들어가기 전까지, 등비수열의 극한 들어가기 전까지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선생님이 오늘 테스트 보고 아마 설명을 문제를 못 풀 거라 얼추 예상을 해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이가. 오케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예상했던 얘기는 뭐냐면 숙제를 몰래 해줄까 되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죠? 그러니까 숙제를 안 내줄 리는 없고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니까. 숙제가 이번 주 좀 독특한 게 웃지 마 정들어. 아까 전에 오답 정리하는 거 하나, 시험 봤던 거 테스트 오답 정리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수열의 극한 단원이 선생님 오늘 지금 이론을 좀 길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이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을 배웠던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압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막 3번, 4번에 이제 훑어져서 가르치는데 이거를 쭉 다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이거를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뭐 예제도 안 풀었지 거기다가 또 그 중간중간 사이에 있는 대략적인 뭐 특이한 예제들은 다 넘어간 상태거든. 그러니까 개념서 네가 보고 있는 개념서 반드시 정독하시고 그 정독한 내용과 선생님 오늘 필기했던 내용을 같이 좀 겸해서 최종적으로 이론 정리를 좀 해두셔. 그리고 다음 주 숙제로는 그 이론 정리한 거를 제출할 거야. 아시겠지? 오케이? 선생님 쭉 봐가지고 퀄리티가 영 거지 같은데 아니면 내 거랑 그냥 똑같은 거 베낀 건데라고 하시면 못했다고 처리할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 써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엄청나게 오랫동안 문제 풀어가야 되니까 긴장 바짝 하시고 정리하고 오셔. 아시겠죠? 시험도 보고 수업도 들여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부 드렸던 것처럼 거만해지지 말고 그래서 잘 봤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한 건 참 못난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공부 마저 하시기 바래. 아시겠죠? 예, 수업대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